안녕하세요. 어쩌다 코바늘의 어다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슬뜨기를 토대로 짧은뜨기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텐데요. 특히 짧은뜨기를 뜨면서 사슬코를 어떻게 줍는지, 또 어떻게 기둥코를 세우는지 여러 방법에 대해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실과 바늘을 잡아주시고, 혹시나 처음부터 이 영상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보시고 같이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볍게 왼손에는 실을 잡고 오른손에는 바늘을 쥔 다음 기초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기초코를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 기초코는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사슬을 만들기 위해 매듭을 하나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있는 이 부분은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슬 5개를 만들어 주세요.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올린 다음 이렇게 걸어져 있으면 한 번에 쭉 하고 빼준 후,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빼고 또 한 번 빼고, 그럼 벌써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졌죠? 나머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럼 사슬 5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를 만들었으면 제가 따로 이제 표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뜨개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기둥코, 즉 사슬코의 높이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이걸 빼뜨기라는 기호예요. 그리고 이건 사슬이라는 기호고, 이건 X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짧은뜨기를 표시한 기호예요. 이건 긴뜨기의 기호, 이건 한길 긴뜨기의 기호, 이건 2길 긴뜨기의 기호, 이건 3길 긴뜨기의 기호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 숫자가 0, 1, 2, 3, 4, 5 이렇게 적혀 있죠. 사슬 하나가 기둥코의 한 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짧은뜨기와 사슬 하나는 동일한 높이예요. 그런데 긴뜨기는 짧은뜨기보다 2배가 더 높기 때문에 사슬이 한 개가 아닌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긴뜨기를 할 때는 사슬 높이, 그러니까 기둥코 높이를 하나, 2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한길 긴뜨기는 짧은뜨기의 3배가 되니까 사슬이 하나, 둘, 3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기둥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빼뜨기는 높이가 없는 0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둥코가 되는 사슬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빼뜨기는 기둥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기둥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짧은뜨기를 뜨기 전에 약간의 기호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기호를 사슬이라고 해요.
이거는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로로 되어 있느냐 세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나 높이가 달라지는 건데, 만약 사슬이 가로로 이렇게 누워져 있다면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세로로 된 사슬이 하나가 있죠? 이거는 기둥코 하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둥코 하나는 짧은뜨기 하나와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기둥코 하나가 올라가고 이게 짧은뜨기 기호니까 쭉쭉쭉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 또 사슬 세로로 하나가 또 올라가면 기둥코가 또 하나 세워진 거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를 세우고 또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호 보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의 짧은뜨기가 있는데 모두 짧은뜨기가 같은 기호예요. 근데 X로 표시하는 책도 도안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십자가 표시로 되어 있는 도안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짧은뜨기의 두 가지 표현이에요. 모두 동일한 짧은뜨기 기호이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같은 짧은뜨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럼 사슬 5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단을 하나 올려야 되니까 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기둥코,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1개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나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단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둥코니까 이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이때 이 사슬을 줍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위, 한 가지는 여기 이 위쪽에 이렇게 V자 모양이 있잖아요. 그 V자 모양 중 위에 실 하나, 이 방코만 잡아서 뜨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모양이 이 하나만, 여기 방코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V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V자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방코 바로 옆에 이 부분이 중간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아래 이 방코를 남겨두고 아래 코 이걸 남겨두고 이 방코 위쪽의 방코와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2개를 잡아서 뜨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뜨면 아래쪽에 반코만 남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이게 앞쪽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된 게 앞쪽 편물이라고 하면 이걸 뒤로 돌리면 이번에는 양쪽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 외에 가운데 점선처럼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쭉쭉 이렇게 가운데. 이게 코산이라고 해요. 이 코산을 줍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코산은 기둥을 세웠던 기둥코니까 주울 수가 없겠죠? 그럼 그 두 번째 이 코산부터 잡아서 뜨는데, 코산은 이 가운데 이 부분만 이렇게 떠서 바늘을 꽂아서 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뜨지 않고 두 번째 이 코산 부분에 이렇게 폭 하고 찔러서, 그러면 이렇게 걸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뜨는 걸 코산 줍는다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이 초보자가 코 줍기가 가장 편한 위치에 있고 알아보기 쉬워서 첫 번째 방법으로 떠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여기에서 기둥코 하나 세웠으면 기둥코 다음 이 위에 바로 한 개, 반코만 주어서 이제 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늘을 이 반코 사이에 폭 하고 넣어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올린 후에 이렇게 한번 걸어서 빼주세요. 그러면 고리가 하나, 2개가 생겼죠? 여기에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이렇게 감아주고 이 고리 2개의 고리를 한 번에 이렇게 폭 하고 빼주세요. 그럼 이게 짧은뜨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러면 또 이 두 번째 또 반코 하나만 걸어서 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빼준 다음 또 고리 하나, 2개가 생겼다면 그 고리 2개를 한 번에 빼주고 또 반코만 또 이렇게 폭 넣어서 바늘에 실을 감싸서 이렇게 빼준 후에 또 고리 2개가 만들어졌다면 한 번에 이 고리 2개를 통과해주면 또 세 번째 짧은뜨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네 번째 짧은뜨기, 다음 마지막 5번째 짧은뜨기. 그럼 마지막 5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2개의 고리를 한 번에 폭 하고 넘겨주면
빼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5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끝에 이 부분은 쓰지 않는 코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초코 매듭을 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뜨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단 하나를 더 올려야 되니까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1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슬 하나를 또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 이때 바늘은 그대로 두고 이 편물만 이렇게 돌려서 돌린 상태에서 이제 또 뜨는데, 그러면 보시면 코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는 기둥코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둥코는 쓰지 않고 두 번째부터 이 두 번째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반코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는 이 V자 모양 이 2개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는 처음 시작하는 밑에 사슬 부분은 이렇게 2개가 바로 잡아서 뜨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밑에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코만 주워서 뜨던지 아니면 반코와 뒤에 코산을 잡아서 뜨던지 아니면 코산만 잡아서 뜨던지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이제 뜨는 거예요. 밑에 부분만 그렇게 뜬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단을 맞췄으니까 이제 2단을 뜰 거잖아요. 그러면 기둥코 빼고 두 번째 단부터 이렇게 V로 된 거를 이렇게 한 번에 바늘을 넣어서 감싸듯이 실을 빼주고, 그러면 또 고리 2개가 생기죠. 그러면 또 고리를 한 번에 이렇게 통과 해주면 또 짧은뜨기 하나가 됐고, 그럼 또 두 번째 이렇게 넣어서 또 한 번 걸어서 빼면 또 고리 2개가 생기고, 또 실을 감싸서 한 번에 고리를 통과하면 짧은뜨기 2개. 그런 다음 또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또 짧은뜨기 또 이렇게 뜨고, 그럼 마지막 5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면 1단, 2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단을 하나 더 올리려면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또 기둥코 뺀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 기법인 짧은뜨기 기법에 대해 알려드린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 짧은뜨기는 가장 보편적인 기법이고 가장 튼튼하게 짤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 짧은뜨기 하나만 습득해 놓으셔도 기본적인 작품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에서 사슬을 지금 5개 했지만 10개까지 넣어보고 또 15개, 20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번 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차찬 받침 한번 짧은뜨기로 연습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이로써 짧은뜨기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어요.
짧은뜨기 하나에 기둥코, 도안보기 등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두 가지를 배워볼게요.